지금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이 1월 22일 새벽 0시 27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화요일이었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 첫 날이었는데 시장이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줬죠. 무엇보다도 다우지수가 시장을 이끌었던 날이었습니다. 보이시죠? 다우가. 자, 지금 이 시간 비트코인이 또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 굉장한 변동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와중에 전설이 드디어 우리에게 길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드리킴 밀러.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분들을 우리는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천재거든요. 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드디어 트럼프 2.0 시대의 투자의 모범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고요. 2부는 보다 드리킴 밀러의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떻게 주식 투자에 적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인데요. 첫 번째, 도치. 코끼리는 무겁다. 자, 여러분, 도치의 수장이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죠. 파트너가 지금 주지사에 지금 도전한다고 좀 갔잖아요. 혼자 하고 있는데 드리킴 밀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적이긴 하지만 쉽진 않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2조 달러 감축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끼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코끼리라는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재정 너무 늙었고 너무 냉소적이고 그리고 이미 일찍부터 2조 달러 감축한다라고 하는 칼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2조, 3조 달러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관세에서 10년 동안 1조 달러를 얻는다면 도움이 될 거다. 하지만 이자 비용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서 이건 코끼리다. 이미 국방비 규모도 넘어섰지 않느냐 하면서 여러분 코끼리 아시죠? 코끼리는 누구죠? 되게 무겁죠. 풀만 먹어도 살찌지만 근데 코끼리는 살찌는 게 아니죠. 사실은 덩치가 큰 거죠. 코끼리처럼 무겁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스캇 베센트의 한계성을 지적했습니다. 자, 스캇 베센트가 누구냐면은 옐런 재무부 장관 뒤를 이어서 트럼프 새로운 재무부 장관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분이죠. 이분도 헤지펀드 출신에.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매우 유능하다. 머리도 되게 좋고 40여 개국에 투자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물려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정 적자가 GDP의 6.3%인 1조 9천억 달러다. 와우. 자, 머리가 똑똑한 스캇은 이미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리스크 두 가지,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 자, 이것을 그대로 실현하기에는 한계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스캇은 대통령도 아니고 바로 재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인터뷰에 여러분, 지금 드리킴 밀러가 CNBC의 인터뷰에서 이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애니멀 스피릿을 얘기합니다. 애니멀 스피릿. 한국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동물적, 정신? 좀 그렇고. 뭐, 야성적 충동? 스피릿. 아무튼. 자, 우리는 3%의 높은 성장률, 4%의 낮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아마도 반기업적인 정부에서 정반대 정부로 바뀌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바이든 행정부는 반기업적 정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좀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그 서민층 중심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친화적인 정당이 아니었잖아요. 행정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반정부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다고 또 트럼프처럼 또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흐지부지 하다가 4년이 끝나버렸는데 그런 정부에서 이제는 기업 친화적인 정부, 트럼프 정부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업의 사장들이, CEO들이 두 가지 사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하나는 다행이다. 드디어 기업 친화적인 트럼프가 왔다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 플러스 근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줄 수 있을까? 일단 100만 불 딱 투척하고 취임식 둘째 자리에 쭉 앉았잖아요. 그러한 안도감과 설레임 사이에서 지금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 마음속에서는 안도감과 설레임,
실망감과 그 자포자기가 아니라 안도감과 설레임이기 때문에 이들 속에서는 애니멀 스피릿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표현 참 죽이죠. 그러면서 최소한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 이보다는 뭐냐면 바이든 4년 과거 바이든 4년 정부 시절보다는 나쁠 수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컨피던스가 이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와우. 자, 네 번째, 강한 경제. 경제가 매우 강하다고 다시 한번 드루킹밀러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해 보인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최소 6개월 동안은 시장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6개월은 어느 정도 확신하고 볼 수 있는 주식 투자는 여러분 6개월의 선행지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경제가 강하다 그랬지 주식시장이 강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4번에 이렇게 썼죠. 강한 경제, 강하지 않은 시장.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주식시장이거든요. 경제는 굉장히 강하지만 시장은 굉장히 중립적이다 표현했습니다. 경제가 상당히 강한데 강하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죠. 강한데 내리면 난리가 나죠. 오히려 나빠야 되는데. 따라서 주식 예상 수익률은 채권 금리에 비해 아마도 20년 중에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우리에게는 참 씁쓸하죠. 경제는 강한 모멘텀을 가질 것이지만 시장은 강한 모멘텀이 아니라 강한 모호성, 강한 불확실성을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할 것이고 채권은 상승한다고 얘기하네요. 따라서 내가 어느 쪽으로든 강한 의견을 갖지 않게 만든다. 천재의 한마디는 참 놀랍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켜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채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채권이 매도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국채를 공매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많은 투자자가 연준이 인하한 뒤에 채권 금리가 상승한 데에 대해서 놀라워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연준이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야성적 충동이 있고 재정 악화도 끔찍하다. 하지만 우리는 꽤 멀리 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한 7번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7번에서 9번 정도도 여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숏이지만 규모를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마크 비너기니도 S&P 지금 숏 쳤는데 그 숏친 포지션을 형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너긴이라든지 드루킹밀러 같은 경우는 단타 칠 수 없어요. 이분들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2년, 3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왜 숏 포지션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단 늘리지는 않을 거라 얘기하잖아요. 참 천재는 틀려. 역시 틀려. 그렇죠? 자, 6번째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관세는 단순히 외국인이 일부를 내는 소비세일 뿐이다. 위험은 상대 국가의 보복이지만 지금 캐나다, 멕시코,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10% 정도의 범위 내에 만약에 이 관세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관세 폭탄, 관세 그거는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한다. 보상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중에 덜 나쁜 것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관세 칼날은 일종의 협상을 위한 약간 오버액션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골드만삭스도 오늘 흥미로운 리포트를 냈죠. 어떤 흥미로운 리포트를 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편관세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일단 뻥카는 좀 심하나? 뭔가 굉장히 큰 소리를 쳤는데 그 다음에 뭔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게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나온 거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캐나다, 멕시코 25% 물릴 거야. 그 정도만 얘기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이민자에 대해서도 일단은 말보다는 행동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방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자칫 지나치기 쉬운 부분을 정확하게 짚은 거거든요. 일단은 협상용, 왜 쉽게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저희 미주노에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치솟게 되면 그거 걷잡을 수 없거든요. 트럼프의 임기는 단 4년일 뿐입니다. 4년 이후에 그가 아무리 잘해도 연임에 도전하진 않겠지만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면 다시금 또
저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따라서 섣불리 고관세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섣불리 이민자 추방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리키 뮬러가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종목으로 승부하라. 주식시장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종목으로 승부하라. 일찌감치 저희 미주노래에서도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죠. 여러분, 종목으로 승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자,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급등했다가 18,000% 갔다가 또 하루 만에 급락했습니다. 변함없이 말씀드리지만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화성 간다 그러니까 로켓 우주 관련 주식들이 급등했다가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온갖 세력들과 노이즈가 다 섞여 있거든요. 그대로 따라 들어갔다가는 상투작이 딱 맞는데 바로 이어서 우주여행 멤버십에서 이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보다 구체적인 투자의 방법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주노 공부방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단순 정보만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공부방 들어오지 마시고요. 제대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정말 제대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주식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공부해야죠. 그분들을 기다립니다.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지원하느냐? 모르는 분들 많아요. 여기 영상 요거 공부방 지원 링크 딱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